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소 엽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물의 종류나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만생종일수록 주로 많다. 그리고 가을 호밀은 채소 오매는 되어야 월동이 가능하다. 그 다음 해에 뭐가 된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가을에 파종한 것이 오텀, 파종한 것이 이제 오버윈터링 월동을 해서 이제 봄에 이제 다시 리그로스가 되겠죠. 되어서 언제 6월 달에 5 내지 6월 달에 이제 그 수확기 소위 라이프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개화 출수가 가능하게 되는 등수기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춘화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라이셴코라는 분이 벌써 100여 년 이전에 이 이론은 이제 성립했지만 실제 활용한 것은 그렇게 오래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춘화철이라는 걸 했다. 봄에 3월에 또는 4월에 파종을 하면서도 이 꽃이 안 피고 잎만 무성하고 이렇게 이제 누운 것처럼 되는 이런 안절자자입니다. 이 현상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이 춘화철에서 한번 봅니다. 그럼 뜻이 뭐고 어떻게 구분하고 관여 조건이 뭐냐? 그리고 또 이춘화라는 애가 있고 재춘화라는 애가 있다. 춘화철이 기본은 뭐고 농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입니다. 온도 유도라는 말이 있는데 일정 시기에 일정 온도에 처하게 해서 개화와 출수 등을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입니다. 온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저온이죠. 저온. 로우 템퍼러처 조건. 예를 들어서 냉장 온도 3에서 4도씨 정도만 경고하면은 문제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월동이 되더라는 거죠. 월동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하는 거죠. 그럼 이 춘화철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꽃 피게 하는 철이 이런 말이겠죠. 작물 개화를 유도하고 일정 시기에 일정 온도 주로 저온 처리가 되겠죠. 이 저온을 처리하는 요게 이제 소위 춘화 처리 온도에 의해서 유도된다는 말이 결국은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춘화 처리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온도에 의한 거 그리고 이제 처리 시기에 타이밍에 따라서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이제 저온 춘화가 있고 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고온 춘화입니다. 고온을 경고해야 되는 경우 고온 춘화 또 저온 춘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타이밍 상으로는 종자 그냥 종자에서 저온이나 고온 뭐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식물 춘화형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싹이 났고 녹색이 띄어졌을 때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비춘화 처리형은 요거는 춘화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춘화 처리 안 해도 되는 것은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이런 품종 버라이티 또는 컬티바를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종자춘화하고 녹식물춘화 아까 종자춘화형은 설명할 때 별 효과가 저온 처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뭐였느냐? 결국은 싹을 조금 틔워서 월동을 하니까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결국은 요거는 녹식물 춘화형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분류상으로 녹식물 춘화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을에 파종해서 노지에서 봄에 이제 자라서 뭐 여름에 초여름에 수확하는 이런 케이스 같으면 그냥 외부에서 있는 이 형태를 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채소잎이 뭐 4개니 5개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고 종자춘화형은 또 여기에 싹 틔운 것까지는 그냥 종자춘화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춘화 처리에 관여하는 조건이 과연 뭐냐? 이게 참 단골 손님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뭐 단골 손님인 거는 아실 거예요. 치아, 싹을 틔운다. 처리 기간이 길면 부패하거나 유근이, 유근 어린 뿌리, 그죠? 요 종자에서 나온 유근이 어린 뿌리가 도장한다. 길게 될 수가 있다. 시간이 길면. 자, 그리고 이제 수온은, 온도는 몇 도로 유지하느냐? 발화시킬 때 12도씨 한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발화 최저 온도가 10도씨, 그러니까 인디카 자포니까 다르지만 뭐 8도씨도 있습니다만 10도씨 이상 돼야 되죠. 보리나 밀 이런 애들은 6도씨에서도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온도가 다르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못한다. 어쨌든 수온이 12도씨 정도의 싹을 틔운다, 체화한다, 그죠? 소위 저미네이션이라고 보면 되죠. 종자를 춘화할 시에는 종자근, 종자에서 나온 이 뿌리, 종자근의 시원체 하얀 백체라고 하죠. 여기 나타나기 시작 무렵까지 체화를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하얀 백체가 나타나기 때까지 처리를 해서 뭐 한다? 월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저온 처리를 해서 최소 뭐 기간도 있어요. 30일 필요한 경우도 있고 20일 이상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자, 그 다음 그럼 소위 춘화 처리를 우리 영어로 말하면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버널리제이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다? 춘화 처리입니다. 춘화 처리. 버널리제이션에 필요한 종자의 흡수량,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자, 흡수율은 보리는 25, 호밀은 30, 옥수수도 30, 그러니까 호밀하고 옥수수는 30% 정도 수분은 흡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봄밀, 봄에 파종하는 밀, 가을밀, 귀리 이런 애들도 거의 여기에 대동소이하더라. 30%는 해야 되더라. 근데 요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발화, 소위 저미네이션, 발화에 관계하는 거는 벼 같은 거는 최소 21% 이상의 수분이 있어야 흡수를 합니다. 발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물별로 이 발화하는 게 다르고 또 버널리제이션, 춘화 처리에 필요한 종자의 그 흡수량이 다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주지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보리는 25% 정도로 낮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의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이게 단골 손님이죠. 처리 온도하고 기간입니다. 이것도 작물과 품종의 유전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품종 특성에 따라 차이 난다죠. 일반 작물인 경우하고 그 다음 채소 작물로 구분을 해봤어요. 일반 작물의 주파 맹류죠.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 조건은 싹이 튼 종자를 0에서 3도씨에서 한두 달 정도는 놔둬야 뭐한다? 버널리제이션, 춘화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3에서 4도씨 했잖아요. 물론 뭐 4도씨도 됩니다만 이 연구 결과론적으로는 0에서 3도씨 한 달 내지 두 달 이 주파 가을에 파종하는 맹류는 그렇더라. 그죠? 그러니까 버릇한 거는 요 작물별로 맹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벼는 싹을 틔워서 종자가 싹을 틔워서
37도씨에서 11에서 21을 경과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꽃 피고 열매 맺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1, 2, 11이면 된다. 그 다음 옥수수, 요것은 최하종자가 20에서 30도씨에서 10에서 15일인데 벼하고 비교해보면 둘 다 고온성 작물이잖아요. 작물인데 한 거의 1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소는 대체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겨울 배추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온도를 요구를 합니다만, 요거는 마이너스 1도씨에서 마이너스 2도씨입니다. 그 마이너스 2도씨에서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최하종자는 그렇다. 그 다음에 채소의 결구 배추는 최하종자를 3도씨에서 그 15 내지 20일 정도 경과해야 되더라. 그 다음은 본무는 최하종자는 0도씨 부근에서 하고 15일 이상 또는 5도씨에서 13일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무는 보통 이 0도씨 부근이지만 여기 15일이지만 5도씨인 경우에는 온도가 한 13일 정도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리서치죠.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또 온도를 다르게 해서 뭐 시간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카나미칼리 바이어블 경제적으로 아주 그 유용해야 된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경제적으로 마이너스 뭐 30도씨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얼리는데 뭐 저온 처리하는데 비용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죠. 또 기간도 90일 해야 된다. 이래서 하면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죠? 그런 저런 조건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러시아 같은 데야 뭐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서 뭐 처리하기는 좋지만 하여튼 이런 가장 경제적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연구자들이 스마트 농산업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 시금치 보면 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도죠. 그죠? 이게 지금 최하종자가 1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0도씨가 1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0도씨에서 2도씨 그죠? 여기 보면은 요 주파 맹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정도 32일이면은 준화 처리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온도하고 기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준화 처리에 관여하는 조건이 뭐냐? 또 있더라. 산소가 있고 광 있고 건조가 있더라. 그죠?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불량합니다. 호흡이 불량하면은 효과가 지연되고 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빛을 보면 고온 준화 처리는 처리 중에 암흑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까 벼하고 옥수수 같은 예를 들었죠. 까먹었다고요? 자, 벼는 37도씨에서 1, 20일, 옥수수는 2, 30도씨에서 10에서 15일, 약 2주 정도 이렇게 준화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선에 있어서는 고온 준화 처리를 하는데 이제 암흑 상태로 보관을 해라 하는 겁니다. 빛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온 준화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광선하고 빛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만 유지해 주라. 그래서 건조 방지를 위해서 이 햇빛 비춰버리고 하면은 이 건조를 해버리잖아요. 수분 빨리 증발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학 상태, 암 상태에 보관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조는 처리 중에 또는 처리 후에 모든 고온과 건조 조건에서는 이 효과가 경감된다 또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조 상태에 이 수분이 완전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저온이든 고온이든
이 모든 조건에서 처리 중이나 처리 후에 건조해버리면 효과가 경감됩니다. 특히 이제 고온 건조가 겹쳐버리면 뭐 아예 소멸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추나처리 실컷 해놨는데 누가 와서 수분을 확 날려버리고 온도도 되게 높은 데 갖다 놔버리면 뭐 한 번에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kg다 500g이다 이건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물론 연구로 할 때는 엄청난 겁니다만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의 파머가 농부가 기본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헥타르 500헥타르입니다. 500헥타르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가로 100m 세로 100m가 1헥타르예요. 이걸 500개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종자가 얼마나 들겠어요? 엄청나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뭐 보리 밀로 하겠습니다. 보통 15kg 하는데 머리 아프니까 10알당 10kg 정도 하고, 그럼 1헥타르당 100kg죠. 그러면 500이니까 동그라미 4개죠. 그럼 5죠. 그럼 얼마? 5만 kg이니까 톤으로 하면 50톤의 종자가 필요한 거죠. 여분으로 하면은 몇 톤? 아까 정확히는 이 15kg니까 하면은 최소 60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정도면 60톤이면 1kg의 종자는 더 비쌉니다. 기본이 3,000원 하죠. 3,000원.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5만 곱하기 3,000 하면은 동그라미가 7개,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3, 5, 15, 15, 셋 하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종잣값만 1억 5천만이 돼. 그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입니다. 농업 경제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이춘화와 재춘화. 이춘화는 뭐냐면 소위 이제 다른 춘화는 불량 조건, 소위 고온 또는 건조나 공기가 잘 안 통하는 통기 결핍이라든지 이런 불량 조건에서는 춘화 처리 효과가 상실돼 본다. 이해됩니까? 어긋날 리자죠. 춘화에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되었던 고온 또는 건조한 것은 안 좋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그죠? 그 다음 재춘화는 뭐냐면 이 춘화 후 이게 이제 춘화 효과가 상실됐잖아요. 이런 불량 환경 조건에서 고온 건조 공기 안 통하고 이렇게 이제 효과가 상실된 것을 다시 저온 처리하면은 춘화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종자가 가진 특성은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발화가 돼서 나중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그러니까 식물 자체, 작물 자체적으로 그러한 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는데 어떤 불량 환경에 처해 버리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효력이 감소될 뿐, 없어질 뿐, 없어졌다가 다시 그 조건이 주어지면 뭐한다?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습성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재춘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하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럼 춘화 처리에 관여하는 기구는 뭐냐? 자극의 감응 부위가 과연 어디냐? 어디를 자극했을 때 이런 게 효과가 나타나냐? 결국은 저온 처리의 자극 감응 부위는 생장점이다. 그로스 포인트, 그로스. 그러니까 화분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하고 콩과는 주로 이렇게 해서 가지가 나고 잎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화분과는 주로 생장점이 어디냐 하면 지표 근처입니다. 지표 근처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콩과는 주로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자라나고 있는 여기 생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은 이렇게 잘라버리면
콩과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 이상 키가 안 큽니다. 근데 벼는 이렇게 벼과는 뭐 목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여기 딱 잘라버리잖아요. 한 1cm 정도로. 뭐 짠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버리면 다시 자라요. 더 무성하게 많이 나요. 양분맛 충실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화분과의 미라클 팩타죠. 그러니까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추나 처리에서 감흥 전달은 어떻게 되는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생장점의 경우 자, 읽어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장점은 질적 변화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행질이 이제 변한다는 변화설이 있는데, 이 원행질은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배기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세포막이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요것을 원행질체, 원행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적 변화는 원행질 자체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의 설은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로리겐 이야기를 했지만 플로리겐이다 뭐 다른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는 여러분들이 꼭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앞으로 연구는 이런 연구를 하면은 노벨상은 뭐 연구를 하면은 아니고 결과가 나오면 노벨상은 따놓은당상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추나 처리를 해서 농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보면, 먼저 가을에 안 심고 봄에 심어도 된다. 재배적인 차원에서 엄청나죠. 그리고 종자를 또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품종 만드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촉성재배 이야기했죠. 그 다음 수량정대, 종 또는 품종을 감정하는데, 그리고 또 재배법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일장 과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